자, 그리고 이제 미국 통이시니까 이거 좀 궁금합니다. 역시 미국에서 오래 살고 영어로도 강인하셨대요. 저는 계속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뭘 놀래기는. 트럼프 후보의 피격 소식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혹시 궁금하네요. 영어로 하라고? 아, 영어로 하면 영어로. 아유, 지금 미쳤다 들어가면 안 돼요. 농담합니다. 큰일 납니다. 망신주기 씨가 저희 망신주기 씨 방송 안 하겠습니다. 진짜. 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도리어 트럼프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결집할 수 있게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진 한 장 있잖아요. 그 사진이 보여주는 이미지는요. 사진 진짜. 어떻게 절묘하게 찍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네, 저 아래 나오는 저 사진. 사진인데. 네, 저 사진이요. 성조기 밑에. 성조기가 원래 트럼프가 이렇게 집회할 때마다 네. 저 성조기를 걸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 크레인 같은데 두 개다가 줄 보이시죠? 저기 크레인이에요. 그렇네요. 저거 막대기 같은 게 거기다가 걸어가지고 원래 날리거든요. 근데 각도가 정확하게 저게 딱 잡혔어요. 그리고 손을 불끈 쥐고서 파이트 싸우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째는 이제 보수층이 완전히 결집하고 중도에 있는 분들도 저런 모습, 그러니까 강인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약해 보이잖아요.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근데 그 이해가 안 돼 조금. 건강 관리를 좀 모르겠지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리고 나서 저렇게 손을 들고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렇게 총을 맞고도 일어나서 그것도 매치잖아요. 영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보통은 저렇게 영화 못합니다.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어디를 갔냐면 바로 또 그 밀워키로 갔어요.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 갔어. 자기 비행기 타고 병원에 가서 잠깐 치료받고. 네. 이거 국민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냐고.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바이든하고. 그렇죠. 바이든이 보여주는 뭐 예를 들면 뭐 바이든은 부인하고 있지만 치매 걸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이제 얘기가 있죠. 또 말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뭐 계단에서 많이 넘어지는 뭐 그런 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강인한 어떤 체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상대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강인하게 저렇게 나오는 거고 저거예요. 저 정도 치료하고 바로 갔어요. 붕대. 네, 붕대만 감고 바로 또 전당대회 갔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전당대회를 특정한 사람이 테러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아니면 일정을 바꾸는 걸 용인할 수 없다. 그럼 자기는 간 거야 그냥. 보통 저렇게 충격 받으면 어떻게 하겠 보통 며칠 누워 있다 나오잖아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진 한 장 아까도 그래서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진 한 장이 이번 대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진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네. 그 성조기가 갖고 있는 국기, 우리나라 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기가 갖고 있는 상징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충성심, 그다음에 이제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의 어떤 그러니까 그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백인 중산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례가 근데 되버렸어요. 참고로 저 지금 성조기 밑에 있는 경호원 있잖아요. 선글라스 네. 쓴 네. 경호원은 마치 저 사진을 찍는 걸 안 것처럼 아주 카메라 렌즈를 응시하고 있는 게 참 정면. 신기한 우연 비슷한 건데 네.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지금 마가라 그래가지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라는 그 구호를 계속 거의 뭐 쇠뇌하듯이 네, 쓰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트럼프의 강인한 그 파이트라고 외치는 힘과 마가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선전선동에 지금 능한 이 트럼프의 이 언어 구사가 약간 오버랩이 좀 되면서 뭔가 그 공화당 결집뿐만 아니라 진짜 중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야 이번에는 트럼프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 전에도 미국 대선이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약간 이제 편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트럼프가 조금 우위를 그렇죠. 차지하던 찰나에 이제 요게 터진 거기 때문에 네.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뭐 약간 불행이 행운으로 뒤바뀌는 맞아. 좀 이런 계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또 다른 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경호를 안 해줬다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어요. 미국 내부에서. 네. 왜냐하면 저기에 네 팀의 저격수들 팀이 가 있었어요. 두 명씩 한 팀으로 해서 네 팀이 가 있었거든요. 비밀 경호국에서 두 팀, 경찰에서 두 팀. 근데도 못 막았어요. 그리고 실제 저 범행을 저지른 그 젊은 청년이 네. 지붕 위로 올라가고 기어가는 모습이 봤어요 사람들이. 경찰도 보고.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저기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지를 못했거든요. 경찰이 자기한테 총구 겨누니까 네. 피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는 미국 국내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경호를 안 해줬다는 논란까지 이제 더해지면서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미국 대선은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바이든 또 기시다
두 사람과 한미일 협력 관계를 끈끈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동맹을 그렇게 신경 안 쓰는 만약에 동맹을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 대비하고 있습니까? 대비 못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입장은 이거잖아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까워지길 바래요. 친해지길 바라고. 근데 우리는 일본과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독도 문제나 영유권 그럼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미일 동맹에다가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뭐 예를 들면 군사적으로 필요해서 연합 작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동맹과 가는 건 큰 문제. 이거는 일본의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우기는 사람들과 어떻게 동맹을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게 문제라고 저는 보고 예. 트럼프는 이게 또 달라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쪽 아시아 네. 태평양 지역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힘 안 들이고도 우리가 최전방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일본보다 우리가 더 최전방이에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 우리가 맞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일본은 그래도 좀 떨어져 있잖아요, 바다 건너에. 예. 근데 우리가 결국 방어막에 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현상이냐고요. 그런 상황이 유지되는 것을 바이든은 원했다면 트럼프는 자국 이기주의예요. 아. 그거 상관없다. 이제 방위비 분담 또 얘기하겠죠. 돈 내놓으라고. 예. 그런 얘기 할 거고 일본과 우리가 친해지는 거 별 관심도 없을 거야. 내가 볼 때는. 아,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돈을 더 많이 뺏어내고 이게 목적일 거니까 저는 중국과도 관계 개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이념적인 접근이 아니라니까요. 트럼프는 실리적 접근이에요. 비즈니스맨이.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해요. 북한과의 대화했던 이유도 그런 이유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를 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본인 지지도가 워낙 없으니까 그 문제 네. 해결해가지고 뭔가 국제 정치에서 본인이 우위를 만들어내고 또 네네. 핵 문제 해결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정치적으로 좀 미국에서 인기를 누려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네. 더 위험하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트럼프의 당선이 대한민국에는 윤석열 체제하에서는 너무나도 큰 위기다라고 저는 위기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 체제에서 이 한미일 삼각 공조에 거의 동맹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략적 모호성 원칙이고 저는 그것을 전략적 모호성 원칙을 윤석열 정부가 네. 버려버린 거. 그게 오히려 아. 북중러를 더 밀착시키고 강화시킨 것도 있거든. 그래서 네. 신냉전이라는 이 위기를 더 불러온 책임도 전 있다고 보는 건데 전략적 모호성을 우리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지금 더 협상의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무래도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청구서를 들이댈 그러니까요. 게 예상이 되고 게다가 바이든 중심이 뭡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과 한국을 붙여놓고 일본이 좀 아시아 태평양 이쪽을 관리하게끔 하겠다라는 게 이제 바이든의 좀 구상이었는데 이제 트럼프는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이 아시아권을 좀 한번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또 조기에 빨리 끝내버릴 아. 수도 있고요. 게다가 그렇죠. 지금 북러가 굉장히 밀착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 푸틴이 상당히 또 발언권이 세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한테 이런 상황을 모르는 채 뭐 우리냐 북한이냐를 선택해라. 이미 선택했는데 경고라고 있더라고요. 경고를 뒤늦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이 국제 질서를 잘 못 읽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올인을 했다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리스크다. 게다가 우리 같은 이런 외교로 먹고 사는 나라는 정말로 그 예측 가능성이나 외교가 좀 안정이 돼야 경제 발전도 있고 우리가 하는 건데 네. 트럼프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가뜩이나 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에게 올인해 놓고 있는데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가 들어와 버리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이 한반도의 위기 국면을 더 고조시킬 수가 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지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걱정거리예요. 아니면은 트럼프한테 완전히 멱살 잡혀가지고 모든 걸 다 뜯기고 오든지.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되죠. 실리를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오히려 외교에서 명분적으로 접근했거든요. 이 윤석열 맞아요. 대통령 같이 외교 실리를 다 한다고. 저버리고. 그러니까 실리가 심각한 아니라 문제지. 이념 따라 간 이념 거잖아요. 이념 외교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이념 근데 외교를. 트럼프는 반대예요. 실리 실리 외교를 한다니까. 외교지. 그럼 충돌해요. 어떡하나. 어떻게 하기 뭘 어떻게 아니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예상할 때는 네. 아예 트럼프한테 머리를 다 숙이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우리는 옷도 다 벗기고 다 홀딱 벗겨 먹고 오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몸매가 드러나잖아. 뭐 제 몸매는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걱정인 거죠. 대한민국의 국익은 더 설 자리가 없어질 아이고. 것이다. 굉장한 이거 좀 위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참 외교를 안 했다, 외교를 안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했는데 편하게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진짜 외교할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지금 비가 내리는 한강 모습을 어디 보여드리고 대교입니까? 있습니다.
길이 좀 많이. 네, 지금 좀 뚫려 있습니다. 예, 마포대교인가요? 마포대교죠. 예, 마포대교. 네, 제가 자주 건너 다니는 대교. 네, 마포대교. 마포나 서강대교를 많이 건너. 네. 지금 교통 상황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비가 오늘 또 하루 종일 많이 내릴 것 같아서요.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안 자, 끝내 우리?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아, 아유, 좀 그렇구나. 기다려 주세요, 교수님. 아니 저는 뭐 길게 하는 것도 좋고. 갈 데도 없잖아요. 왜 그러지? 아 데일리로 하는 게 가야 좋죠. 돼요. 전 데일리로 하는 게 이거. 좋죠. 아니 오늘 근데 외교 예. 뭐 안보 얘기 해보니까 이것도 되네요, 논평이. 미국 야, 통이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없어요, 최준 교수님. 연애 돼요. 연애 오늘. 연애 오락도 돼요? 자 그럼 예능은 또 우리 자, 유재석 양배추조가 가장 그래서 강력합니다. 3부로 해서 3부로 해가지고 찌양 이 사태에 대해 아, 사이버 사이버 얘기를. 랩. 사이버 랩 저 사이버 랩 전문 문제도. 분야. 제 그거 전문 5분 분야죠. 정도만 얘기를 하고 뭘 하다고요, 마무리해보겠습니다. 5분 정도. 아 시간이 제가 좀 여유가 있어요. 전 좀 더 원합니다 방송. 네. 신장이 변호사, 신장이 안 오셨어요? 아 이따 11시에 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많이 더 하는구나. 근데 저희가 뭐 현장을 또 이상하다 보여드릴 했어요. 거기 때문에요. 네. 괜찮고요. 기자회견장을 제가 아니면 보여드릴 거기 박봉규의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과연 여기 데일리를 언제쯤 할 수 네. 있느냐? 아니 맨날 군불만 지피고. 그러니까요. 아 이거 저 그러니까요. 오마이 TV 잠깐 규탄합니다. 살짝. 규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데일리로 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안 해요. 검토를 안 하고 제가 봤을 때 우리 박정호 앵커님이 보고를 안 하시는 안 거예요. 해요. 검토하고 그죠? 있습니다. 안 해요. 한다고 하고 검토는 하고 3부 있어요. 체크할 게 하고 안 안 하는 하는 거죠. 데일리 체크할 게 전혀. 그걸 안 합니다. 이거를. 체크를 안 합니다. 좀 체크가 체크할게요. 되신 체크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체크하고요. 자, 근데 지금 뭐 저희가 동접도 한 만 정도 나와야 데일리 할 그 그래야 명분이 보고가 생기고. 명분이 쓰고. 그래서 중요한 건 최준호 교수님 너무 바쁘세요. 내가요? 아.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다고 내일도 할 수 있다고요. 아, 왜 방학이라 이러세요? 또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체크 그놈의 계속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 역시 뭐 풍성하게 박봉계 항상 가고 또 유니 활동이 주말에 또 주말에 최무 교수님 현장 봉교 있고요. 오늘 또 현장 1시예요? 오늘은 이제 그 오늘 또 실내에서 박규. 예, 박규 합니다. 박규의 예. 국민의힘 몇 시에 전당대회 몇 시에 하세요? 1시 반시. 1시에 합니다. 1시엔 또 최준봉 교수님 강성모 TV에 나오시기 아, 때문에 못 오시는 합류 못 하시고 아이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치만 제가 마음으로는 늘 항상 함께합니다. 네. 제가 교수님과 그 MOU 비슷한 게 맺어 있는 게 방송을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방송했어요인데 어딜 가더라도 교수님 안 계셔도 제가 교수님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언급을 해드립니다. 언급을. 감사합니다.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늘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자 이번 주말에 또 우리 최준봉 교수님 나오시고 또 금요일엔 또 봉규가 출동하니까 봉규 출동 가죠. 봉규 출동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